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는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저는 오늘 정원이로 하겠습니다. 정원이. 네. 네, 정원이님. 오늘은 정원이입니다. 성이 정인가요? 성이 인가요? 원시도 되네? 네. 네, 정원이로 네.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순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PT를 작성을 한 3군데를 하다가 네. 순천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10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정원 박람회가 10월 31일까지 맞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놓치시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급하게 순천을 했는데 사실은 순천 여수 이야기였는데요. 또 순천만 해도 한 1박 2일 좀 길게 잡으면 2박 3일도 노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같이 갔다 오지 않으셔도 되는 곳이라 한번 순천만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네. 우린 뭐 한 거야? 네, 순천 한번 볼게요. 전남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네, 여수보다는 더 큰 도시고 인구도 훨씬 많고요. 네. 네, 보시면은 왼쪽에 우리 이제 서쪽으로는 화순, 보성,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광양과 여수를 이제 끼고 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천 여수를 같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KTX도 순천역이 따로 있고 여수역도 따로 있다 보니까 한번 뭐 같이 길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만 여수도 여수 나름대로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뭔가 순천 여수에서 2박 3일 다녀오기엔 좀 짧아요. 제 생각에는. 우와. 네. 그래서 그렇게 다녀오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또 SRT도 순천 여수 이제 다 가거든요. 원래는 익산까지만 갔었는데 새롭게 이제 이쪽도 가게 되면서 접근성이 좀 더 쉬워졌으니 한번 순천도 따로 여수도 따로 한번 이제 갔다 오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산이 많은 도시라고 되어 있네요. 오. 네. 그래서 맞아요. 75%가 산지예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딱 바라봤을 때, 야, 여기 산 되게 예쁘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우린 호남, 그럼 호남 평야를 생각하는데, 네네네. 여긴 왜 이렇게 산이 많아? 이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네. 사실 경상도랑 크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하동군이 바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산세가 아주 험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순천 지도를 제가 조금 위아래를 좀 잘라왔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다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 아무래도 이제 서쪽으로 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조계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조계산 아시는 분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조계종이 네. 바로 이 순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계종 확실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본따서 아마 이 조계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계산이 먼저일 거예요, 아마. 조계산이 먼저일 건데 일단은 네, 여기에 이 조계산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조계종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 순천의 시내 쪽은 보시면은 동남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네, 그쵸. 이쪽이 유일한 평지지대라고 볼 수 있고 여수와 맞닿아 있는 지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시내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 시내 권역은 순천역, 그쵸?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닷가 쪽도 약간 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서쪽으로 가보시면은 서남 쪽 같은 경우에는 나간면이라고 해서 나간읍성이라는 조선시대의 읍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서북 쪽을 보시면은 순천의 가장 유명한 절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절 중에 하나인 송광사, 그다음에 서남사, 그다음에 저기 고인돌 공원까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고인돌 공원을 넣은 이유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나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관광 가시다가 오시면서 또 들려 또 좋을, 여기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쁜 곳이 많기 때문에 눈호강 하시러 가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서남사도 많이 들어봤고. 네네네. 그렇죠. 우리 뭘 본 겁니까? 그냥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찍고 왔네요. 그렇죠. 다시 가는 걸로. 국가정원만 보고 왔어요. 네. 그쵸. 근데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죠. 그쵸. 네. 첫 번째 가야 될 곳은 바로 순천의 국가정원 박람회입니다. 네. 4월 1일 날 개장을 해서 10월 31일 날 폐막식까지 7개월간 이제 축제를 하는데요. 박람회를 하는데, 저는 4월쯤에 갔다 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네, 거의 시작하자마자 다녀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꽃이 많이 피지 않았고, 정비도 다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객분들이 입구 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쪽까지 쭉 들어가서 돌고 오는 코스가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 오시는 걸 완전하게 추천을 드리고, 네. 가족 단위로 가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넓어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 국가정원 쪽도 있지만 순천만 쪽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쭉 다녀오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사실은 여기 숙박시설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다녀오시면서? 안에 숙박시설이 있었나요? 네, 이 안에 글램핑처럼 텐트 시설 비슷하게 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네, 글램핑장 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예약제였는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던데요. 우와. 식당 되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재료로. 네, 그리고 그분들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정원이 따로 있고 그분들만 돌아다닐 수 있는. 근데 제가 실수로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모르고. 정말 좋거든요, 그쪽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평일날 숙박을 하실 분들은 저는, 네, 그쪽을 완전 누리기가 좋거든요. 이쪽 강 쪽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마치 이곳 전체를 내가 누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좀 거니시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잘 수 있는 곳도 있고, 정원은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섹션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특징이 있는 꽃들로 장식을 한 정원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웃겼던 거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정원. 별 특색 없는 느낌이랄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되게 막 그러니까 꽃이 우거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독일 정원은 굉장히, 이렇게 꽃이 드문드문? 그리고 앞에 폭스바겐이 없었으면 독일인지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스테들러가 독일 건가요? 그 스테들러라는 그 문구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연필이 막 독일 정원 바로 앞에 벤치가 다 연필로 되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갔던 저희 역사학과 친구들이랑 깔깔깔깔 웃고 막 이게 여기서 이제 독일 증거를 찾아오자 막 이런 프랑스관도 굉장히 귀엽잖아요. 프랑스는 그 베르사유 정원 축소판 같이 네네네. 귀엽게. 네, 그리고 독일 정원은 제가 봤었던 하이델베르그 성 위에 있는 정원이 있었거든요. 그 네네. 정원 축소판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가을에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봄과 가을이 피는 꽃들도 되게 다를 거고. 아무래도 이제 상징은 네덜란드 정원 쪽이 굉장히 좀 넓고 튤립이 많이 이제 심어져 있으니까 상징처럼 보이는데,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다른 나라들 요렇게 약간 스페인 정원 쪽도 뭔가 그라나다 정원 비슷하게 알람브라 네. 궁전의 정원 축소판.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했어요. 저는 기대 없이 갔다가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만약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뭐 다른 외국을 나갔는데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숲길도 너무 잘 되어 있었고, 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사실 그
모노레일 비슷한 걸 탈 수가 있어요. 맞아, 예약을 맞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춘천만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예약해서 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예약을 하지 못해서 예, 탈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발로 걷는 네, 길도 만들어놔가지고, 저는 무슨 땅밟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봤는데, 맨발 걷기 존에서 맨발 걷기를 막 이제 어르신분들이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특색 있는 정원들도 막 볼 수 있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꽃들도 막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사실은 이렇게 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을 보려면 에버랜드 아니면은 서울랜드 네 이런 데 가야지만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가을에는 심지어 이렇게 단풍까지 해서 더 이쁜 정원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 10년 전엔 몰랐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할 땐 몰랐어요. 네. 몰랐다는 말씀은 예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정원 박람회를 몰랐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기억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많이 찾아보고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만 쪽도 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봄에 갔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갈 때가 우거져야? 네, 그래야 이뻐요. 가을에 가야.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가을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천만까지 쭉 가까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쪽이 굉장히 유명한 습지이기도 하고 생태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순천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러 가시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딱 가을에 갈대숲이 굉장히 잘 이쁘게 우거져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네.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쵸. 막 올라가시진 않았을 수 있지만 세계 5대의 습지이자 한국 최대의 갈대 군락지라고 되어 있는 이 순천만을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5대 습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다. 세계 5대 습지. 딴 데가 어디 저런 데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습지, 습지라는 게- 이런 것들을 잘 볼 일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네. 또 갯벌하고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많은 이제 생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진 촬영하러 가시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거기에 사시는 시민분들도 할인을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장기기증 이제 붙어 있는 그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어르신 분들도 할인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추석에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만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때 가신다고 해서 저는 안 가기로 했거든요. 두 번째, 서남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시내 권역은 거의 넣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정원 박람회만 둘러봐도 그리고 밥 한 끼 먹으면 하루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나절 정도 보내시고 이제 좀 서쪽으로 이제 쭉 산 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순천의 서남사는 사실은 뭐 이렇게 사찰로서의 뭔가 유명세라기보다는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이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산사 7대 산사래요. 7곳을 묶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산에 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절들이죠. 그래서 그 절들이 굉장히 다 유명합니다. 뭐 통도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부석사.
네, 영주의 부석사라든지 뭐 여기 있는 서남사라든지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도 이 절, 여기 있는 절만 갔다 와도 우리나라의 절 웬만한 곳은 다 봤구나 하는 절들이 이제 유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은 사실 대부분 산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템플스테이 갔다 오는 사람들이 서남사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있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네네. 순천에 있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서남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또 조계산 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유명해요. 네. 겨울에는 동백꽃도 피고 여름에는 벚꽃, 겹꽃도 피고 네. 서남사 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또 트레킹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숲길 코스를 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산림욕을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서남사까지 주차장에서 한 1km 정도는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길 쭉 따라서 근데 평지 위주기 때문에 힘든 코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산책 겸 해서 자연을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을 절입니다. 국보가 지금 하나, 둘, 두 개, 세 개에다가 보물도 있고 한 우리나라의 3대 사찰 중에 하나인 송광사입니다. 자, 여기 설명 보시면은 삼보사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이 송광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데 이 삼보사찰이라는 게 뭐냐면 법보사찰, 불보사찰, 승보사찰이라고 해가지고 법보사찰은 부처님의 불법을 전파하기에 가장 상징적인 절. 그래서 합천 해인사죠. 네, 팔만대정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인사가 법보사찰이고요. 불보사찰은 양산의 통도사라고 해서 여기에 부처님의 진짜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진신사리함과 함께 이 양산의 통도사가 이제 불보사찰이 됐고요. 이 송광사 같은 경우는 승보사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스님들이 많이 나온 절입니다. 그래서 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보조국사, 대각국사 이런 국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국사라는 게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려로서는 가장 높은 관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사입니다. 그래서 제1대 국사부터 해서 총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계종을 창시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 그 전에도 뭐 이제 선종을 배워와서 뭔가 통합하려고 했다, 뭐 다른 이제 그 승려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랑 가까이 조계종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바로 조계종의 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파죠. 사실은 거의 그렇죠. 네. 다 조계종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물론 조계종 안에서의 종파가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조계종이 시작했다는 절이 바로 송광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대 국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승려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2대 국사, 3대 국사 이런 식으로 국사 칭호를 받아가지고 이 절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절로 크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는 고려시대라고 보면 돼요. 네. 네. 고려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발전을 시키려고 했다면 고려시대 때 완전 불교 중심 국가로 융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불교 안에서의 이제 내용이 생기게 되죠. 파벌 싸움의 중심에 승려들이 이제 서게 되면서 특히 이제 파벌 싸움이라고 한다면 역시 불교에서도 종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리 싸움으로 이제 세를 확장시키고 물러나고만 하게 되는데 이 고려시대 때 종파 싸움은 가장 먼저 있었던 게 교종과 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종이라는 건 교리 중심. 선종이라는 건 개인의 참선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종이라는 것은 사실 딱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엘리트들이
본인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선종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참선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수양을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뭔가 이 교리랑 좀 더 닿기 어려운 분들이 왠지 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 선종은 지방 호족들의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교종과 선종을 처음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고려시대 때 의천이라고 하는 어떤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왕자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이 나라를 좀 이 어지러운 거를 좀 통합해보자라고 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처음 의천의 천태종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천이 이제 물러나고 사실은 이 천태종도 다시 흐지부지가 되거든요.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진울이 이제 뭔가 다시 이 불심을 하나로 모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포함하는 뭔가 조금 더 중점적인 게 다르겠죠. 사실은 이 정도의 지식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선가 들어봤어. 네, 그렇죠. 네, 교종선정은. 네, 맞아요. 교종선종,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거는 정말 중학교 국사 시간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동천토종도 마찬가지고, 네, 진울의 조계종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실 최씨 무신 정권 시기랑 잘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무신 정권 최씨의 좀 지원을 받고, 네,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해서 제발 불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자. 그만 싸우자라고 하면서 결사운동을 펼치시거든요. 그것이 좀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예나 지금이나 늘 갈라져요. 뭐 언제나 싸우죠. 갈라지고 네, 다시 맞습니다. 합치려고 하지만 잘 안 합쳐지고 참. 맞아요. 힘을 얻으면 갈라지고 네. 힘이 약해지면 뭉치고 그렇죠. 신기하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결사운동을 펼친 곳이 바로 이 수선사라는 절인데, 이게 원래는 또 송광산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산이. 그래서 이제 송광사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송광사,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이제 불심을 펼치셨고, 불법을 막 전파도 하시고,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다. 고려시대 수도는 개성인데 여기는 완전히 남쪽 끝인데 네. 거기에 또 그렇게 있었다는 것도 조금 신기하네요. 그쵸. 네. 그쵸. 저도 신기해요. 이쪽이 고려만 해도 백제, 신라 이런 사람들이 아직 유민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나이 뿌리는 백제야, 나이 뿌리는 신라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궁금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고려사가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층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는 완전 지방에 또 호족들이 이제 세를 펼치고 있는 곳이었고, 또 어쨌든 무신 정권 시대에는 좀 더 혼란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절 자체가 완전하게 고려 시대 때 시작이라고 하진 않아요.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서 더 힘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중앙에서 멀수록 자기 멋대로 하기가 좋아서 그쵸.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수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지리산자락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사실 가깝잖아요. 네. 저도 이거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절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는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수도랑은 관계없이 좀 큰 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절들도 그렇고. 근데 네. 너무 남쪽 끝이라서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래니까 또 영화에서 본 게 저건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양산통도사도 사실은 부산 바로 위에 있고 다 끝쪽이잖아요. 네네. 네.
합천 해인선도 굉장히 그렇죠. 네, 멀수록 좋군요. 다 이렇게 멀게 뻗쳐져 있기 때문에 절은 멀수록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화재로 불이 탔지만 또 중건도 잘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송광사 목조 삼존 불감이라는 국보입니다. 이것도. 저 들고 다니는. 네, 맞습니다. 이 불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 건축물을 작게 축소해가지고 만든 조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럽 다니다 보면 네. 그네들이 들고 다니는 기도할 때 쓰는 이렇게 접이식 네.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똑같은 네, 게 불교에도 있었군요. 그쵸. 되게 신기하다. 그쵸.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거 아주 큰가요? 아주 크지 작아요. 않을까요? 그쵸? 네.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정교하다. 그쵸. 굉장히 정교한 조각 기술이거든요. 이거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되게 비쌀 것 같아. 그쵸.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아, 지금 뭐 문화재라서 그러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도 비쌌을 것 같아. 보시면은 뭐 다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머리에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얹고 있다. 왕관 같은 걸 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살님들이고요. 부처님은 머리에 동글동글동글한 머리, 나발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가운데 이제 가부좌를 틀으시고, 네, 부처님이 이제 계십니다. 그쵸? 그리고 그 양쪽에 이제 작은 함에 보살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코끼리를 타고 계시면 문수보살. 양옆에 보살님들이 뭐 이렇게 뭘 들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살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쪽은 말이고 한쪽은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자같이 생겼네? 해태처럼 해태처럼 생겼다. 생기기도 해태인가요? 했고요. 저런 모양 약간 옛날에 불가사리들도 약간 저런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옆에 보살님들이 잘 조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송광사 같은 경우는 성보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보물들만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도 너무 자세히 잘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옛날의 조각 기술 같은 거 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국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사들의 이제 초상화? 그림, 네, 네. 초상화를 모셔놓은 곳인데 16명의 국사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림이 있었는데 96년에 13점을 도난당하고 3점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96년에 도난한다는 게? 그리고 한 30에서 40cm 정도의 틈으로 들어왔대요. 와, 저 어디다 팔아? 지금 어느 옥션에서 어느 나라의 옥션에서 팔리고 있을지 모르죠. 와,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대, 2대, 14대 이렇게 세 분의 네, 그림만 남고 사실은 그것도 보존이 온전치 않아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보수도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펼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계종의 시작이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진울이 시작을 했을까? 네,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싶었을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계의 폐단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사실은 불교랑은 좀 동떨어지게 이제 세워졌던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었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네. 이거를 이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어진을 보는 것만큼.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고려의 고종이 이제 이 2대 국사가 진각국사라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한테 이제 너 이제 큰 스님이다. 막 이런 걸 내려주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그 고려시대 때 남아있는 온전한 문서 중에 하나라서 왕이 내린 문서라서 이것도 국보입니다. 자, 오른쪽에도요 또 국보가 있네요. 원래 이제 사학과 사람들은 국보 좋아하거든요. 국보
교 보러 지방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물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면 국보까지 됐을까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화엄경 변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규모가 만만치 않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화엄종이라는 게 사실은 교종의 한 종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라고 한다면 부처의 최초의 깨달음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돌아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가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7개의 장소에서 9번의 화엄경의 법회를 열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씨로 그 대중들이 모르니까 뭐 그림이랑 한문을 조각으로 그러니까 성당에도 다 저렇게 돼 똑같아요, 있듯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화엄 7처 9회도라고 해서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뭐냐면 사실은 유럽에 가셔도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나 이제 거기에 많이 성경의 내용들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조각으로 돼 있고. 그렇죠. 사실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밋밋한 유리보다는 무언가 그림으로 글을 알 수 없는 일반 백성들, 시민들한테 이거를 알리자라는 목적에서 딱 그 흐름만 봐도 알 수 있게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절을 가시던 절에도요, 그 건물마다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벽에. 그것도 다 이 부처님 법전, 불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옮겨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찬찬히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뭔지 대충은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쌤처럼 역사를 알고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보여요.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모릅니다. 저기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이런. 지금 처음 보면 저게 그쵸,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쵸. 이거는 조금 더 어렵고요. 근데 확실히 건물 바깥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같은 건 좀 쉽게 표현을 해요. 막 뭐 부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날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교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또 화엄 7처 9회도라고 해서 그 말씀들을 설파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조금 더 막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저기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뭔가 차림새나 뭐 이런 것들도 또 다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설명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가는 절들이 조선시대에 어느 정도 훼손됐다는 표현 좀 그런데 그런 없어진 상태의 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융성했던 절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이런 걸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큰 절 같은 경우는 억제하지 못했어요. 네. 그쵸. 아무래도 조선시대라고 해서 완전히 불교를 배척한다고 한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체제에서 불교를 끼어들지 못하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왕족들도 맞아요. 계속 불교에 기대서 맞아요.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배제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하고 크고 네 그런 절들은 다 지켜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절이 훼손되는 경우는 조선시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쟁에 의해서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됩니다. 특히나 이 순천 같은 경우는 왜구의 침략이 잦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에 많이 타서 훼손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엄경 변상도 같은 경우에 이 그림들이 원래는 송광사에만 있던 건 아니고요. 뭐 길룡사, 송광사, 뭐 서남사, 그다음에 그 쌍계사라고 되게 유명한 들어봤어요. 네, 절이 있어요. 그렇게 4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송광사에 있는 이 그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쌍계사도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송광사 같은 경우는 절의 역사,
그다음에 절 안에 있는 유물들, 그리고 전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개의 전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왜 절을 가서 근데 저기는 뭐 하는 곳이야? 저 한끼는 뭐 하는 곳이야? 왜 이렇게 다 무슨 부처님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이거 하고 저기서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규모 있는 큰 절, 전각들이 여러 개 있는 절에서 한 번만 이 전각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만 보시면은 다른 절을 가도 좀 더 이해도 빠르고 여기는 이거를 위주로 한 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를 어딜 데리고 와 주실 거예요? 큰 절? 네, 큰 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막, 진짜 큰 절 같은 경우는 양산 통도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송광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들은 막 뭐 정말 약사전도 있고, 명부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들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약사전은 약병을 들고 계세요. 진짜 약이네? 네, 그래서 질병에 고생하는 가족을 두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질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명부전은요, 명부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라대왕이 있으신 거죠. 정말? 네,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죄를 뉘우치고 이제 불교로 치면 서방정토를 가시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정각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고해성사하는 데군요. 네, 마치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절마다 모든 정각이 다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절은 뭔가 진리의 뭐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수험을 잘 보고 싶고 뭐 한 사람들이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미륵불이 있으면은 진리 아닌데 그건 운인데. 운인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주로 기도하게끔 만들어진 절들이 나중에 좀 많잖아요. 뭐 다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절을 가실 때는 역사와 유서가 깊은 규모가 큰 절을 가서 한번 거기선 싹 보고 오시는 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절들. 종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요. 사실은 순천에 제가 지금 빼놓은 거는 기독교 유적지도 있어요. 그래요? 네, 시내. 네, 그래서 그 종교를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유적지도 한번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인돌공원 너무 귀엽죠. 아기자기하고. 진짜? 역시 고인돌 또 뭐 구석기 유적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가, 해변가의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갈 늑내사로 있는 데가 청동기 유적이. 강가거든요. 네. 청동기 유적이. 네. 고인돌 만난 게 어디야? 그래서 선사시대 문화유적인 고인돌군을 비롯해서 구석기 10터, 신석기 및 청동기 웅집 6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쵸, 전 세계 고인돌 중에 70%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요? 네. 왜 고인돌 강국이에요? 네. 우리만 왔나? 그쵸,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정말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는 발에 채이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강화도를 가신다거나 하면 보실 수 있고, 또 특히 고창 같은 데도 굉장히 고인돌로 유명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들을 연천 같은 데 아니면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집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집은 엄청 다르기도 하고 쓰였던 유물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네, 좀 시간을 두고 가신다면 네, 자녀분들이랑 가실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기피디님 여길 갔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지역은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고. 그쵸. 그렇다는 뜻은 여기는 그 흔히들 지배계층들은 북쪽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원주민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더 먼저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네.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충분히 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이 사는 게 끊긴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싹 있으니까요. 네. 여기가 가야에 해당이 돼요? 가야는 좀 더 동적이 되나? 약간 헷갈리는데 가야가 백제하고 신라 사이였거든요. 멀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영향력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약간 먼 것 같으면서도 들어갔나 네. 싶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인간이- 가야는 신라 아래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래쪽은 맞아요. 가야가 백제하고 이제 사이. 뭐 금관가야, 대가야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이게 조금씩 퍼져 있는데 이 중심 쪽으로 퍼져 있는 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은 정말 영향력 안에 있는 쪽이거든요. 그때는 국경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좀 그쵸. 멀명 국경이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딱 봐도 사람이 살기 좋은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쁘네. 네. 갔어야 되는데. 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두런 둘러보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간 읍성입니다. 오. 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지 되게 멋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남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읍성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 때 읍성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조선 초기의 읍성이고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외구의 침략이 워낙 잦았던 지역이라서 그 이전부터는 계속 성곽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쌓아놓기도 하고 했던 곳이라고 해요. 이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의 건축 양식, 그다음에 성을 쌓는 양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토성으로 쌓았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석성이 된 거죠. 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민속마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꽤 규모가 크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원 화성이 조선시대 후기에 성에 완성되어 있는 웅장함을 지니고 있다면 어쨌든 이것도 지방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규모치고는 꽤 크고 정돈되어 있는 조선 전기의 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긴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죠. 원래는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관광지화되지 그런 것 같아서요.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성에서는 원형 보존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를 예쁘다.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그쵸. 굉장히 규모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이 70%라는 그것 때문에 산이 싹 둘러싸고 있으니까 네. 되게 예쁘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정돈도 잘 되어 있고, 약간 계획 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맞아요. 그쵸. 마치 이거를 정조가 봤으면은 와 이거를 수원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큰 도시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뭔가 성의 형태. 네. 제가 뭘 생각했냐면 처음에 정원박람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정원 같아. 그쵸. 네. 뭔가 그쵸. 되게 뭔가 정말 계획 도시 같은 마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계획도시 그럼 직선은 생각하는데 네. 이건 직선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곡선이 섞여 있는데 네. 그게 예쁘게 섞여 있는 그쵸. 그 뮌헨에 갔을 때 영국 정원이라는 걸 갔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프랑스식 정원은 직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 정원은 꼬불꼬불하대요. 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쵸. 괜찮네요. 네. 갖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또 보셔야 네. 또 이 감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직선을 안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이쪽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수에만 바닷가 해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천에도 작게 해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되게 경치 좋은 낙조 코스예요. 근데 뻘밭이기 때문에 뭐 낙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네. 바다를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갯벌 체험 같은 걸 한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전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웃장, 아랫장이라고 해서 순천도 장이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맛집들도요, 웃장이 어디, 아랫장이 어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웃장은 이렇게 국밥이 유명하고요. 아랫장은요, 전국 5일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순천에선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장은 좀 규모가 커요. 네. 시내에서 가까운가요? 멀지 않습니다. 다 시내 쪽입니다. 그쵸. 시내에 있어야 장이 서죠. 맞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살 수가 있는데, 뭐 순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뭐 체험도 되게 많아요. 농촌 체험, 뭐 전통 차 체험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맥주 브루어리들도 있어. 제가 못 넣었는데 맥주 공장도 그걸 있어요. 왜 빼놓으셨어요? 순천 브루어리.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저 순천 브루어리 심지어 컵도 있는데 그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어리 가셔서 맥주 드셔보시는 체험하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전통차를 파는 한옥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유명한 곳 바로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니까 순천 전통차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쌍화차 주시는 굉장히 유명한 찻집들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너무 좋을 계란 것 노른자 같아요. 띄워주나요? 안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막 뭔가 배가 불러요. 그걸 먹고 나면. 네, 든든하게.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뭐 전통시장은 저는 근데 전통시장 투어를 하고 싶었을 정도로 전통시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맛이 있지.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집들이 당연히 전라남도인데 그렇겠죠. 어딜 가도 맛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순천의 친한 분한테 추천을 받은 밥집이 있었는데 도저히 동선이 안 나와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꼬막정식집을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여기 그 언니의 속된 표현으로는 맛대가리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맛이면 도대체 맛있는 곳은 얼마나 맛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순천에 맛있는 집들이 많고요. 순천에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한다면 닭구이. 그러니까 어떻게 순천에 닭구이가 유명하지? 이쪽에 저기가 많아요. 양계장 농장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닭구이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담양하고 멀지 않고 또 전남 떡갈비 유명하고요. 꼬막 정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쵸? 벌교나 순천은 역시 꼬막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꼬막으로 이런 요리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그냥 꼬막부터 해서 뭐 무침, 탕수육, 졸이고 뭐 같이 넣고 섞고 이걸로 떡갈비 안에 넣어서 같이 떡갈비도 만들고 막 다. 그래서 그 꼬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꼬막 정식 너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짱뚱어탕이 유명하고요.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그 꼬막 정식집에서 기본적으로 거의 짱뚱어탕을 저는 팔았었거든요. 제가 간 곳에는. 근데 안 먹으면 꼬막 정식 안 먹은 느낌이에요. 탕을 먹고 이걸 마무리를 짓고 나올 때 그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 정식을 드신다면은 짱뚱어탕을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밥도 웃장에는 또 유명하니까요. 장을 가신다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제 유명한 집들은 제가 넣었습니다. 아랫장엔 명태전, 고흥횟집도 유명하고요. 네. 이 한우 식당에 국밥도 유명하긴 한데 그 배추가 올려진 저 수육 있죠. 네. 네, 저 수육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덕식당 같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냥 정식인가요? 네, 백반 전음식. 네.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순천이 여수보다 훨씬 싸거든요. 저렴하기도 하고, 대신 이제 순천만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요. 나간 쪽으로 오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순천의 음식들을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닭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풍미통닭. 네.
이라는 이 닭집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마늘 다져서 저거가.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마늘 통닭 맞고요. 네. 역시. 그다음에 여기 텃밭이라고 되어 있는 닭구이집입니다. 그래서 역시 원래 춘천 닭갈비도 닭구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쵸. 왜 닭갈비라 그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의 철판 닭갈비 같은 게 오히려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춘천에도 그 닭구이들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천에서도 양념 혹은 양념되어 있지 않은 이런 닭구이, 네, 가족들이랑 가서 이제 관광하고 오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정원도 보시고, 자연도 느끼시고, 역사도 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 영화 촬영장도 있고, 제가 맨 위에 관광지도 이렇게 다시 보여드린 거 보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좀 길게, 네. 여유를 두고 2박 3일 정도도 보셔도 충분히, 네, 먹거리와 즐길 거리들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이 좋았던 거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잘 돼 있어서 네. 갈 때 피로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기차를 타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거의 차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좋더라고요. 가기도 편했어요. 저희 집 기준으로 저기가 안 쉬고 달리면 3시간 정도면 가는 코스더라고요. 네. 차로 한 3번 가봤고요. 기차로는 1번 가봤는데 저도 운전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심지어 저번에 정원박람회 갔을 때는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일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네, 드나들기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요. 코스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쌤한테 소개받기 전에 안 가. 먼저 가면은 내가 뭐 하고 왔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맞아. 네, 그래서 아니요, 너무 이제 또 가시면 되죠. 그쵸. 그건 맞죠. 근데 또 딴 데도 갈 데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여수. 근데 여수는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또 많이들 가보셨을 테지만, 네. 저희 못 여수도 가봤어요, 한번. 저는. 네. 여수도 한번. 네. 여기 계시는 가보도록 쌤을 하겠습니다.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분도 잘 모르더라고. 맞아. 또 원래 현지민들이 잘 모르잖아. 등잔밑이 어둡다고. 잘 안 가니까 뭔가 맞아요.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정원 박람회 겸 해서 예, 순천 관광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을 것까지. 후회된다, 우리. 그러니까 잘못 다시 갔다 왔어. 가자. 다시 가야 돼. 다시. 리셋. 안 간 걸로 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